2023년 4월 3일 월요일입니다. 2기 실전 경매 제64강입니다. 오늘은 보니까 말이죠. 우리가 이제 조금 낯설으실 거예요. 등기 설례 3-614. 이게 이제 오다 가다 말이죠. 계기, 우리 이거 현재 오늘이 지분 경매 21탄째잖아요. 그죠? 근데 우연찮게 21탄을 봤어. 그 앞에 걸 안 보고요. 그러면요, 진짜 머리에서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나고요. 그 보신 분이 말이죠. 저를 막 욕을 해요. 저 사람 뭐 저렇게 어렵게 이야기하냐 말이지. 예. 이게 이제 1탄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밟으셔가지고, 오늘은 21탄을 해가지고, 이제 지분 경매는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가등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것인데, 이렇듯이, 우리가 강수에 의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차근차근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제 다 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보니까 지금 등기 설례 3-614 여기 부산지방법원 경매 사건입니다. 이런 사례도 그렇게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쉽지 않기 때문에 이걸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시청하십시오. 근데 머리 아파. 나 관심 없어. 그러신 분들은 이게 방송 보실 필요가 없어요. 뭐라 봅니까? 어떤 분들은 말이냐. 끝까지 방송 보고 나서 밑에다 이상한 댓글 다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봐가지고, 말 속도가 빠르니 늦니 말이. 그런 시작됐는데 참 에너지를 쏟는 사람들 많더란 말이지. 참 이해가 안 가 봐가지고. 자, 어쨌든 보시고 관심 없으신 분들은 영상 보지 마세요. 보지 마시고. 여기 등기 설례 3-614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614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좀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등기 설례 3-614니까 등기 예규 참고로 411호하고 1580호. 요거 방송 계속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죠? 이게 뭡니까? 저당권 변경 등기. 이거 알아놔야 됩니다. 그리고 지분 경매하는 데 있어가지고 변경 등기고, 이제 등기 설례 3-614에 계속 보니까 이게 요 뒤에 보면 내불남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통상적으로 내로남불 이렇게 되는데, 저는 여기서 내불남로라는, 그러니까 내가 하면 불륜이야. 남이 해야지 로맨스야. 그러면 내가 하면 불륜이라는 것은 내가 한다는 건 내가 움직이면 나빠. 그러면 남이 하면 로맨스다. 남이 움직이면 좋아. 우리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려보겠습니다. 선을 하나 쭉 그을게요. 선을 쭉 그어가지고 보니까 이제 최초 A와 B라는 사람이 각 부부였던 모양입니다. 각 2분의 1에 해당되는 소유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남편 지분 A 지분이 이게 다 경매가 넘어오는 바람에 이 갑이라는 사람이 A 지분 2분의 1을 낙찰을 받아버렸어요. 낙찰받고 나서 그 다음에 아마 그러면 이제 소유권 관계가 A와 B에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갑과 B 이런 식으로 소유자가 바뀌잖아요. 그죠? 바뀌는 상태에서 갑하고 B 간에 있어가지고 서로 어떤 이 대화가 원만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건지 말이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분을 낙찰받게 되면은 지분 낙찰받은 사람 입장에서 봐가지고 직접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 그러면 공유물 분할 소송에 의해서 공유부동산을 경매 신청한다. 이렇게도 이제 우리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반대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누가 B라는 분이 그러니까 우리 통상적으로 갑이 지분을 낙찰을 받았으면 갑이 B를 상대로 해서 공유물 분할 소송하자. 이렇게 우리가 그 전에 지분 낙찰 받고 나서 내용 경매는 띄우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까꿀란 말이죠. 갑은 가만히 있는데 B라는 사람이 갑을 상대로 해서 공유물 분할 소송 제기했습니다. 공유물 분할 소송 제기해서 소송 제기하면은 어쨌든 법원에서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최종적으로 나름대로 결정을 내린단 말이죠. 그죠? 이렇듯이 공유물 분할 소송이 진행되었는데, 이 물건이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이다 보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분할이 불가능하다 이랬을 적에는요, 경매 붙여가지고 각자 자기 지분만큼 배당받고 땡땡땡 끝나버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법원에서 이제, 공유물에 대한 분할 소송의 최종 변론, 변론 종결이란 변론 종결이 이때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말이죠. 이 갑이라는 분이 2분의 1 지분 낙찰 받았는데, 변론 종결 이후에 갑이 말이죠. 갑 지분
전부입니다. 전부에 대해서 2분의 1이죠. 그죠? 왜냐면 A 지분을 갑이 가져왔으니까 이걸 봐 을한테 을이 가등기를 해버렸죠. 가등기. 가등기를 하고 나니까 이게 지금 보면 좀 복잡해요. 이게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 법원 경보 쉽단 말이지. 뭐 건드리면 말이지. 떼돈 번다. 떼돈은 뭐 피똥사는데 잘못하면은. 예. 이게 지금 보면 이런 일부 영상물에서 보면 말이지. 그냥 너무나도 쇼킹하게 뭐 이야기하면서 사람들 어떤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거 아주 나빠요. 그거. 저는 있는 그대로 이야기 다 합니다. 나쁜 건 나쁘다고 그런단 말이지.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어렵다. 이게 제가 조금 전에 모두에도 말씀 안 드렸습니까? 아, 어렵다. 몰라. 머릿속에 갑자기 지진이 날려고 그래. 그럼 보지 마시고 그냥 나가세요. 그 나중에 여러분들이 내공을 쌓으신 이후에 등기설례 3-614가 있다 하던데 그때 관심 가지시고 하면 영상물을 저는 지금 이 영상물을 계속 놔두려고 합니다. 이게 폭발 안 시켜버려 제 채널 폭발 안 시킵니다. 이게 그래서 갑 지분에 대해서 이제 을이 가등길에서 그것도 뭐다 공유물 분할 소송에 의한 변론 최종 종결일 날 이후에 가등기 해버렸어. 가등기 한 상태에서 보니까 이걸 누가 공유물 분할 소송 제기했더니 B라는 사람이 이분이 소송 제기했단 말이에요. 해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소송 제기했지? 그러니까 그냥 공유부동산 확 전부 경매 집어넣어가지고 각자 2분의 1씩이니까 2분의 1에 해당되는 이제 지분만큼 배당받고 땡땡땡 끝나버린다 이거지. 그러기 위해서 본인이 B라는 분이 갑이 소송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상대방이 소송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전 방송하는 와중에 이런 말씀은 또 안 드렸습니까? 내가 북치고 장구치고 깽가리치고 다 해야 되는데 아이고 상대방이 그렇게 되면 난 어떡 한다 하더라? 물개 박수 치면 되거든요. 왜? 내가 해야 할 행위를 상대방에서 해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맞잖아요. 그죠? 상대방이 그런 수고를 해주니까 고맙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제 변론 종결 일 이후에 가등기를 하였고, 그러고 나서 또 B 입장에서 이제 법원에서 이제 뭐 이게 경매 붙여라 이런 식으로 이제 판결이 난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B가 임의경매 신청했어요. 임의경매 신청하니까 여기 이제 이 사람 가등기 했잖아요. 요 임의경매 신청에 기입된 길 이후에 을이 어떻게 본등기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요 사건에서 등기설례 3-614, 요 내용이 보면 지금 현재 저 화면에서 이렇게 판서해드린 내용이 요거, 이 사건입니다. 요거 이제 일단 이걸 보시면서 제가 조금 이따가 등기설례 3-614 요 내용을 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근데 보니까 이 3-614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원래 그렇습니다. 이 본등기 하면요, 가등기권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청구권에 본등기 해버리면요,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한 날에 슈, 이렇게 소급해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로 해서 소유권 관계가 이제 을로 바뀐단 말이지. 그럼 봐가지고, 이 임의경매 요 자체는 임의경매 기입 등기할 당시에는 가등기 그대로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본등기 해버리니까, 그러면 본등기 순위가 가등기 한 날에 소급하니까 임의경매는 가등기 이후에이기 때문에 여기 죽여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이제 갑 입장에서 주장인데, 그런데 요 등기설례 3-614 내용에 의하면은 아니다. 공유물 분할 소송에 의한 변론 종결이, 즉 임의경매 원인이 되었던 이 최종 변론 종결일 이후에 가등기가 했다면은 이 가등기는 본등기는 할 수 있다. 본등기는 할 수 있는데 본등기 함으로 인해서 임의경매 자체를 없앨 수는 없고, 또 나아가서 이런 가등기 같은 경우는 낙찰자한테 대항을 할 수가 없고 단지 배당받을 따릅니다. 어렵죠. 저도 사실 그래요. 저도 이게 방송 준비하면서 이걸 과연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하나, 이게 쉽게 얘기해야 되거든요. 어렵게 막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안 봐요. 근데 실제 이런 거 우리가 알아야 된다니까. 저는 제가 자꾸 말씀 안 드립니까? 제가 이 바닥에 30년 이상 뒹굴어보면서 소위 뒹굴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도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 나름대로 제 주관입니다. 제 생각인데, 근데 어려운 것만 사람들이, 그래서 안 하면 이게 그것도 진도 안 나가는 것이죠. 그럼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칠판에 이어서 판서로 설명드린 내용인데요. 이 내용에다 물건지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아파트고요. 등기설례 3-614 해가지고 박스가 안에 뿅 튀어나옵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요. 이제 제가 조금 전에 판서한 내용을 그대로 이제 이걸 읽어봐 드릴게요. 공유물 분할의 소가 변론 종결된 후, 이것도 하나 손 껐죠. 공유물 분할 소가 변론, 일대 이제 변론이
변론 종결돼서요. 공유자 중 1인의 지분위에 격려된 가등기에 의하여 변론 종결된 후죠. 후에 가등기했다는 게 아닙니까? 가등기했어요. 가등기에서 기에서 이 사람이 본등기 했대요. 본등기. 여기에 이때 본등기 했어. 했는데 여기 보면 가등기와 본등기 신청 사이에 기입된 요 사이죠. 사이 그죠? 기입된 공유물의 대금 분할, 현물 분할이 아니고 대금 분할이 경매 신청하라는 경매 부시라는 것이죠. 대금 분할을 명하는 판결에 의해서 이 판결이란 말이죠. 그죠? 이 판결에 의해서 기한 임의경매 기입 등기. 그러니까 요 사이에 아마 임의경매 기입 등기 되었던 모양입니다. 임의경매 기입 등기의 직권 말소의 가부. 이게 뭐냐면 본등기를 하면은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하나를 소급하기 때문에 우리 얼핏 보게 되면 임의경매는 가등기 이후에 임의경매 됐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가등기는요 본등기 안 하면 아무리 힘이 없어. 그런데 가등기가 본등기를 나중에 해버렸어. 그러면요 가등기 요때 이후에 어떤 등기상의 모든 권리관계는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게 정답이란 말이죠. 그죠? 그런데 보니까 임의경매 기입등기 직권말소 가부에는 그 제가 이 뒤에다 못한다 이거죠. 그죠? 왜 못하느냐 얘기에 대해서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조금 어렵더라도 좀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이해가 안 가시면 두 번, 세 번, 존버 정신 아시죠? 그죠? 이게 알 때까지 끝까지 하는 거야. 그렇게 해봐야지 뭔가 하나씩 여러분들이 캐치해 나가셔가지고 나는 쟁취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수박 그닥기식으로 말이지. 단지 법원 경매 하면 돈 번다, 돈 벌기, 개 뿌린다, 돈 벌어. 뭘 돈 벌어, 돈 안 까먹으면 다행이지. 여러분들 주변에 말이죠. 경매하시는 분들 다, 그러신 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리석은 사람도 많아요. 상당히 이제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원 경매를 상당히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이게 법원 경매 이거 우습게 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법원 경매 이거.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해서 이제 보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더 설명드릴게요. 여기 다 있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 먼저 이 내용도 조금 전에 본 내용과 똑같아요. 공유물 분할의 소가 변론 종결된 후에 공유자 중 1인이 그 지분에 관해서 매매 예약에 기한 가등기를 설정하고 그 후 위 공유물 분할 소에서 대금 분할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어서 위 판결에 기한 임의경매 절차가 해서 경락 허가 결정이 선고되어서나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때 변론 종결이 되고 나서 가등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임의경매 기입 등기 되니까 나중에 본등기 했단 말이죠. 근데 더 불구하고 이 사람들 입장에 봐가지고 우리는 그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하나를 소급하니까 이거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가등기 이후에 임의경매에게서는 한마디로 효력이 없다. 이게 허당이다. 이게 말소해라 이거지. 그런데도 법원에서 말소를 안 시키고 이걸 계속 경매 진행시켜가지고 어떻게 경락 허가 결정 나버렸어. 낙찰되니까. 경락 허가 결정이 선고되었자 아마 이분들이 이의 신청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의 신청을 제기한 상태에서 위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의 신청 제기하면서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밑에 이제 또 자료가 나옵니다. 이 밑에 내용이 좀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자 보십시오. 이제 임의 경매 개시의 원인이 된 그러니까 임의 경매 신청한다는 것은 이게 공유물 분할 판결의 변론 종결일자가 이게 임의 경매 개시 결정 원인이 됐다는 공유물 분할 소송한 거 아닙니까? 그죠? 공유물 분할 소송에 의해서 법원에서는 그냥 대금 분할해라 쪼개라 말이지 경매로. 이게 공유물 분할 판결이죠. 그죠? 이게 원인이 된 공유물 분할 판결의 변론 종결일자입니다. 이게 보니까 변론 종결일자가 가등기 일자보다 선행함으로 자 그러면 가등기 일자보다도 이 변론 종결일자가 선행함으로 그러니까 이게 변론 종결일보다 이후에 가등기가 설정됐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의해서 임의경매의 기입등기가 직권 말소되지는 아니할 것이며 요건 저도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이게 왜냐면 이게 원래 가등기 돼 있고 다음에 임의경매가 들어오고 나서 이게 본등기를 해버린다면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한 날로 소급한단 말이죠. 그러면 가등기 이후에 임의경매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임의경매는 말소돼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보니까 이 등기 설례 3단 6개 14 내용에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의해서 임의경매 기입등기가 직권 말소는 안 된대요.
직권 말소는 안 되고, 왜냐, 그러니까 아마도 이건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이미 경매 어떤 원인이 되었던 공유물 분할, 판결 종결 일자가 빠르다 이거지. 빠르기 때문에 따라서 이미 경매 이거 자체는 이제 말소가 안 된다. 일단 그렇게 이제 우리는 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현재 3-614 내용에 충실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3-614 내용에 대해서 충실하게 말씀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경매 투자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제가 이것도 잠깐 지울게요. 내가 예를 들어 2분의 1 지분을 낙찰 받는단 말이지. 근데 사람들이 맨날 지분 전부에 대해 가지고 막 가등기 한다 이거죠. 그죠? 그럼 제가 야, 이거는 허당이다. 이게 잘못됐다. 맨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등기소례 3-614요 내용을 반대해서 까꾸로 탁 해석해버리면요. 요 2분의 1 지분 전부 내가 낙찰 받아가지고 전부에 대해서 가등기 하더라도 이 가등기 효력이 인정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게 예외적인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내용은 이제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하고 일단 등기소례 3-614요 내용에 이제 충실해서 말씀드린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위 가등기권자로서 본등기를 격려할 수 있대. 가등기니까 본등기 할 수 있다는 거죠. 본등기를 격려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그 본등기로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는 없고, 다만, 본등기 사실을 경매법원에 신고해서 그 지분에 관한 경매 대금의 교부를 받을 수 있다. 요 내용도 보면 상당히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니까, 이게 보시게 되면요. 지분에 관해서 매매 예약에 기한 가등기, 이게 뭡니까? 담보 가등기입니까? 보전 가등기입니까? 보전 가등기는 보전 가등기. 매매 예약에 기한 가등기예요. 매매 예약에 기한 가등기는 그러면 보전 가등기들아 그러면요. 이 보전 가등기 자체만 가지고 배당 절차 참여할 수 있다 없다? 못해요. 담보 가등기인 경우만은 배당 절차 참여할 수 있는 것이지 보전 가등기라면 배당 절차 전혀 참여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안 같은 경우는 단지 저는요 매매 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했는데요. 나중에 본등기 했거든요. 이렇게 지가 본등기한 사실을 경매법원에 신고를 하고 그 지분에 관한 경매 대금의 교부를 받을 수, 이것도 하나 예외적인 상황으로 봐야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원칙은 보전 가등기는 배당 절차 참여 안 된다 이거지. 근데 요 내용에 충실하다 보면은 비록 매매 예약에 기한 그 가등기를 했다 손치더라도 그 뒤에 보니까 본등기를 할 수는 있다 이게. 할 수는 있는데 단지 저는요 본등기 했걸랑요. 근데 배당 해주세요. 그 법원에서 배당을 해준다. 일단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보시면서 자 그럼 여기서 말이죠 제가. 잠깐만 이걸 또 칠판에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등기설례 3-614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요 내용은 뭐냐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A와 B가 각각 2분의 1에 해당되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이 상태에서 A 지분 2분의 1이 경매 신청이 되니까 이걸 갑이라는 사람이 A 지분을 낙찰을 받고 그러고 나서 이제 공유자는 B와 갑이잖아요. 그죠? 둘 간에 있어서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B라는 사람이 공유물에 대한 분할 소송 제기했고 소송에 의해서 최종 변론 기일이 아마도 이게 소송에 의한 최종 변론 종결이죠. 변론 종결이 보니까 이때였다. 그런데 이 갑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보니까 변론 종결 이후에 갑은 을한테 가등기를 해줬고 이거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설명하면서 저도 헛갈린다니까 저도. 이거 제가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몇 번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몇 번 읽어야 됩니다. 읽어봐야 되고 여기서 이제 요 가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보니까 여기 B라는 사람이 소송 제기해서 법원에서 판결문 받으니까 B는 뭐다? 이걸 임의 경매 신청을 하였고 임의 경매 신청 결과 여기 보니까 이 을이 가등기잖아요, 그죠? 을이 사람이 본등기를 하였는데 그런데 등기설례 3-614 주된 내용은 뭐냐면 변론 종결 이후에 가등기를 하였기 때문에 본등기 할 수는 있다. 가등기는 본등기 할 수 있어요. 본등기 할 수 있는데 이로써 낙찰자한테 대항은 하지 못하고
아마도 이게 본등기에 의해 가지고 순위가 이렇게 되면 최선순위로 이제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낙찰자에게 대항을 하지 못하고 단지 제가 본등기 헷갈랑요 했기 때문에 배당 제가 제 지분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2분의 1에 해당되는 그만큼 배당을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과연 우리가 이런 경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더라. 이분들이 말이죠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떤 사건이 발생되면요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 이거죠. 이분이 자, 이 A라는 지분, 갑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A 지분을 낙찰받았단 말이죠. 낙찰받은 시점이 아마 2011년도 3월 달인가 4월 달로 기억납니다. 예. 그런데 이 양반들이 가등기란 것이 2011년도 12월 달에 가등기란 것 같아요. 예. 자, 그럼 우리 보입시다. 2011년도 4월 달인가 이제 이분이 낙찰을 받았다. 4월인지 3월인지 조금 더 잘 보여드릴게요. 낙찰을 받았다더라. 그럼 B라는 사람이 말이죠. 공유물 분할 소송 제기한다면은 상대가 누굽니까? 갑이잖아요. 그죠? 갑을 상대로 해서 공유물 분할 소송 제기한다면 분명히 법원에서 갑한테 B가 말이지, 이 부동산 쪽에다가 말이지, 소송 들어왔다더라. 그러면요. 변론기일 소환장이 통보가 왔을 거예요. 그러면, 갑 입장에서 봐가지고, B 사람이 소송 제기했구나. 얼큰해가지고 이 최종 변론 끝나기 전에 이런 식으로 가등기라니까, 이렇게 보면은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여기 배당을 받고 끝난다 그러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 가등기가 이제 소위 매수인의 어떤 부담으로 남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든지, 이게 2분의 1 전부에 대해서 지분 전부에 대해 가지고 가등기를 했는데, 이 가등기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요거 반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공유물 분할 소송의 변론 종결이 좋다 이거죠. 변론 종결일, 이 사람 이후에 가등기했는데, 그러면 우리 이전에 살포시 가등기해버리고, 가등기해버리고,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 소송에 의한 변론 종결이 끝나고 나서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판결문을 B라는 사람이 판결문을 가지고 임의 경매 신청을 하였다 하더라. 요게 지금 제가 소위 내로남불, 내로남불이니까 내불남노. 그러니까 B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여기 이 사람에 대해서는 남이잖아, 타인이니까 이 사람이 움직이겠다, 다른 사람이 움직이겠다 이게, 그죠? 그러니까 지분을 낙찰받은 내가 움직일 수도 있지만 아니면 저 사람이 직접적으로 움직였다.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면 안 돼요. 지가 가등기하고 지가 경매 신청한다는 하면서 그 2분의 1 지분에 대해서 가등기했대. 이건 제가 지금 기존에 방송하면서 숫자 말씀 많이 들었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면 안 된다 이거지.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 내가 움직인 것이 아니고 타인이 타 지분권자가 이렇듯이 경매를 신청하다. 그런데 보니까 가등기가 언제 됐지? 변론 종결이 이전에 가등기가 있다. 그러면 등기설례 3-614 내용을 반대 해석을 하게 되면은 그때 이 가등기는 효력은 인정이 된다. 즉 이게 말소가 되지 않는다. 일단 그렇게 우리는 좀 이해를 하시고 정말 어렵죠. 이야기하는 저도 조금 헷갈립니다. 봐가지고 이게 또 어렵게 이야기하니까 어려운 걸 또 말씀드리니까 제가 좀 민망하고 송구스러워요. 잠깐만요. 홍대인이 사건 번호 이게 뭡니까 봐가지고 2016 가단 이게 내용이 뭐죠? 2024 25 이거 다음 제가 나중에 뭡니까 어떤 내용이죠, 그죠? 이렇듯이 방송할 적에 이런 사건 번호를 메모를 적어주시면 상당히 저는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2016 가단 94199 2020 대법원 판결문이네요. 253863 요거 제가 나중에 방송 끝난다면 확인해 볼게요. 하고요. 지금 현재 제가 너무나도 이제 어렵게 말씀드려서 송구스러운 생각이 들면서 자 그럼 사건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사건 개요를 보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갑, 어리 각각 2분의 1에 대한 소유권 가지고 있다 말이죠, 그죠? 그 상태 갑 지분이 경매가 넘었어요. 강제경매 신청했는데 A라는 채권자가 이중 경매 신청했어요. A가 갑 지분을 경매 신청하고 B도 이제 갑 지분을 경매 신청했고 이게 부산 이 사건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쨌든 갑 지분이 경매 넘어왔잖아요. 그죠? 갑 지분이 경매 넘어왔으니까 C라는 분이 낙찰 받았어요. 이 법인입니다. 법인에서 이건 2011년도 4월 달이네. 4월 달에 낙찰 받았습니다. 낙찰 받아서 대금답 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봐가지고
이게 을의 공인분할 소송이죠. 을이 이분이잖아요, 이분이. 그죠? 원래, C라는 사람이 지가 본인이 낙찰받았으니까 본인이 을을 상대로 해서 공유물분할 소송 제기를 해서 나름대로 이렇듯이 경매를 신청해야 되는데 이번엔 뭐다? 타지분권자가 공유물분할 소송 제기했는데 이게 변론 종결일이 아마 이때였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요 C잖아. C가 낙찰받았는데 C의 지분 2분의 1이죠. 그죠? C 지분에 대해서 가등기를 해서 누가 D가 가등기했는데 가등기한 시점이 언제나 같은 해 2011년 12월 29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면은 저도 지금 안타까운 우리가 가등기가 하실 경우 만약에 진짜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등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요. 낙찰 받은 거 당시에 우리가 가등기 같은 경우는 가처분 등기하고는 틀리게 그냥 속전속결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가등기의 경우에 있어서는 법원에서는 심사를 어떤 것만 심사한다 하더라도 형식적인 내용만 심사를 해요. 뭐냐면은 가등기 관련된 서류가 다 들어와 있는 거 다 구비되어 있으면 그냥 가등기 해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2011년 4월 7일자로 해가지고 4월 7일자로 해서 내가 등기하였다더라 그러면요. 정이 급하다 그러면 이 날짜 내 급행을 해가지고 등기해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고 등기 권리증도 같이 그러면서 동시에 또 어떻게 한다도 가등기 신청 같이 해버리는 거죠. 같이 하면 되는데 이게 이렇듯이 보니까 4월 달에 낙찰 받아가지고 12월 달에 가등기했다. 아마 텀이 보니까 한 8개월 정도 텀이 생겨버린단 말이죠. 그죠? 예. 또 나아가서 아마 이분들도 등기설례 3-614라는 내용을 알았다면은 이런 식으로 섣불리 어떻게 가등기를 뭐 나중에 하겠다든지 이렇게는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부 다 낙찰 받고 나서 이 을이라는 사람이 타지분권자인데 을이라는 사람이 공유물분할 소송에 의한 변론 종결을 되기 도래하기 전에 미리 가등기를 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일단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C 지분에 대해서 나중에 가등기를 하였다더라 이거죠. 그 상태에서 을은 뭐다 법원으로부터 이제 최종적인 판결문 받아가지고 뿅 해가지고 공유물분할 경매하는데 이게 요 사건만입니다. 해서 병이라는 분이 이 물건을 낙찰 받았는데 그러면 3-614 내용에 의하면은 그래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데 단지 어떻게 한다 하더라. 그러니까 요 변론 종결 이후에 가등기를 하였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등기에게 본등기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있잖아 낙찰자한테 대항은 못해. 그리고 나아가서 있잖아 가등기에서 본등기 하였다는 그 사실 자체를 법원에다 신고하면서 그냥 배당받고 빠이빠이 끝내버려라.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 내용은 아마 지금 제가 64강 일부 내용을 다시 편집해서 올려놓겠습니다만은 이해가 안 가신다 그러면 몇 번이나 더 보시기 바랍니다. 몇 번 더 보시기 바라고요. 잠깐만요. 내가 또 이제 등기부 1부 내용입니다. 등기부 1부 내용인데요. 이건 제가 잠깐만요. 네. 등기부 1부 내용 해가지고 여기 소유권 해가지고 이제 갑과 을이 이제 매매에서 이 두 분이 참 부부 같아요. 그죠? 근데 이번에 이 남편 지분 같은데요. 남편 지분 갑인데 이 전부 이전입니다. 맨날 강제경매를 해가지고 이제 법인에서 이게 낙찰 받았거든요. 2011년도 4월 달이잖아요. 그죠? 가등기를 2011년도 같은 해 12월 29일 날 해버렸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또 보면요. 좀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도 지금 보면은 지분 경매와 가등기, 이게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니에요. 간단한 거 아니고, 저도 지금 한 개 사례를 가지고 있는데 성남 지원 사건인데요. 이거는 지금 또 이 부산 사건하고 좀 틀려요. 틀린데 이게 가등기를 지분 낙찰 받으신 분들 자기 지분 전부에 대해서 가등기를 하긴 하였는데 이것도 이상하게 이 사건하고 틀려가지고 저도 이제 상당히 좀 고민스럽습니다. 어쨌든 봐가지고 가등기에 돼가지고 저나 여러분들이나 같이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연구하지 마시고요. 뭐라 연구합니까?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맨날 아파트나 빌라 그냥 일반적인 물건 들어가세요. 괜찮습니다. 그것도 돈 되는데 뭐. 근데 이 아파트나 이런 빌라 같은 경우는 이게 뭐 경매 몇 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낙찰받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분 경매조차도 낙찰받기 어려운데 요즘 같은 게 조금 저가로 이제 분위기상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이게 부동산 시장이 또 분위기가 좋다더라 그러면 또 완전히 불티 날 겁니다. 그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제 내 자신이 자기 자신을 좀 더 특화시켜 나가야 된다. 저는 그거 봅니다. 남들 하는 거 똑같이 하면요.
에이, 안 돼요, 봐가지고. 이게 여러분들 보시라니까 기존의 경매 선배들 안 했습니까? 10년, 20년 전부터 해가지고 맨날 아파트 빌라 한 사람들만 있어요. 나는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말수 기준걸로 해서 임차인의 대학력이 어쩌고 최호 선배님 어쩌고 해서 뭐 허벌나게 공부하는 거야. 공부해가지고 맨날 입찰은 맨날 떨어지거든. 안 돼요, 봐가지고. 그 사람들 10년, 20년 동안 나름대로 그런 일반 자기네들이 주종목에 대해서 입찰 참여했다. 그럼 자기네들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어, 노하우. 그죠? 근데 우리 후발주자들 입장에서 그 사람들하고 경쟁을 해가지고 내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길 수는 있겠죠. 그런데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 보면 어떡한다더라 봐가지고 조금은 이제 특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잠깐만요. 보시게 되면 잠깐만요. 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2011년도 12월 29일 날 전부 가등기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2011년도 4월 달에 소유권 이전해가지고 가등기권자에서 안모시아 보더니 가등기 했어요. 매매 예약이죠. 그죠? 근데 그 이후에 또 임의경매가 들어왔잖아요. 가등기하고 나서 그 뒤에 임의경매가 들어왔다 하더라. 채권자 이분이 2분 1 지분 낙찰, 타지분권자입니다. 타지분권자 어리죠. 그죠? 그러니까 7번 가등기, 7번이잖아요. 이 가등기는 말소됐는데 보니까 뭐냐, 이게 직권 말소 공유물 분할에 의한 경매로 또 이제 우리가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봐가지고요, 이런 유형의 물건이 경매에 나왔다 하더라도 그럼 이거 100% 이거 뭐다, 직권 말소 상이다 이렇게 믿고 입찰 들어가셔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기에 요 매각 물건 맹세서 한번 볼까요? 여기 나와 있네요. 이 사건 매각 물건 맹세서를 보니까 각구 7번 가등기는 공유물 분할 판결의 변론 종결 후에 격려된 등기로서 가등기권자는 본등기를 함으로써 경락인에게 대항을 할 수가 없음에 이게 보니까 등기설례 3-614 참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제가 조금 전에 등기설례 3-614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죠?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면서 말이죠. 이게 또 다음 자료가 있나요? 이건 이제 2부에서 말씀드리고요. 이 사건 관련해 가지고요. 제가 경매 정보지를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2012 타경이고요. 2012 타경에 2797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에 소재하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인데 위에다 뭐라 적어놨네 봐가지고 적어놨는데 봐서 일단 공유물 분할에 의한 부동산 경매 가지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가등기의 인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부담 없이 입찰을 들어가셨고 일단 그렇게 이제 우리는 보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 상태에서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 보니까 이거는 정보지가 보면 조금 부실한 것 같아요. 가등기 이게 또 가등기 인수한다 나와 있잖아. 환장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매 정보지 100% 믿지 마세요. 가등기 뭐 인수합니까? 우리 조금 전에 등기부등본 보셨습니다만 가등기는 공유물 분할 경매로 인한 가등기 말소됐잖아요. 직권 말소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여기 보시게 되면 요 내용이 그겁니다. 이거 조금 전에 우리 매각 물건 맹세서 보여드렸듯이 공유물 분할 판결의 변론 정결 후에 격려된 등기로서 가등기권자는 본등기함으로써 경락인에게 대항을, 원래 가등기는 본등기하면 낙찰자한테 대항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경락인에게 대항을 할 수 없고 이런 내용과 비슷한 뉘앙스가 있는 사례 하나 있죠. 그 뭡니까? 선행경매 사건, 후행경매 사건에 그죠? 이게 대항력은 있는데 우선 변제권이 없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죠? 그건 이제 판결에 나와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본등기 함으로써 경락인에게 대항을 할 수 없는데 제 배당 신청합니다. 해서 배당 받고 배당 받을 수 있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일단 그거 보시고요. 매각 물건 맹세서 내용은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내용과 동일합니다. 동일하기 때문에 참고로 이 사건 해가지고요. 2012 타경입니다. 2012 타경에 2797 이 사건을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관심 있으신 분들 이런 물건 하나씩 나와요. 제가 이런 유행 물건 한 번씩 이거 말고도 한 두 개인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매 정보지를 딱 보았을 때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이게 내한테 어느 정도 빨리 감이 탁탁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게 뭔지도 몰라. 그럼 이게 참 그만큼 그럼 저는 그런 분들이 안타깝다는 것이죠. 왜냐면 자기 어떤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 범위가 상당히 축소되잖아요, 축소. 상당히 좁아진다는 것이죠. 그죠? 예. 물론 그렇습니다. 뭐, 20년, 30년 전만 하더라도 뭐, 이거 옛날 이야기죠. 저는 그런 이야기 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냥 하면 돼요, 경매. 근데 요즘은 그냥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안 돼요, 봐가지고. 그냥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 아이고, 황소 뒷걸음질 치다가 깨구리 아이고, 못 잡아요, 못 잡아. 어떻게 잡습니까? 잡을 수가 없지. 예? 그래서 일단, 본인의 어떤 특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요. 우리 이제 화면 정리를 하고, 64강 2부 방송에서는 말이죠. 상속 등기. 2부 방송은, 이게 아이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임장 반드시 가셔야 됩니다. 가셔가지고 할배 살아계신교, 아니면 할매 살아계신교, 요거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설사 임장 가서 할배 살아있는겨, 살아있어. 근데, 아이고, 낙찰받고 나서 대금 납부하고 나서 떼까보니까 돌아가셨는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게 이런 일이 발생 안 되기를 기도할 따름이야. 예. 근데 봐가지고, 아이고, 보니까 타지분권자인데 누가 돌아가셨네. 그럼 어떡합니까? 돌아가신 분을 상대로 해가지고, 경매 소송할 수 없고 경매 진행 못 시키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봐가지고, 대위에 의한 뭐 상속 등기 해가 또, 그러면요, 상속인이 누군지, 그걸 내가 찾을 수 있습니까? 못 찾잖아요. 그 법무사 사무실 가가 또 돈 줘가지고, 이 대위에 의한 상속 등기에서 또 다른 집안 어떤 소유권 관계를 내가 또 정리를 해야 돼. 세상에 머리 아프 죽겠어. 예. 그래서 특히 이게 화면에 보이시는 이 사건은요, 상속권자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두 사람에 대한 대위에 대한 상속 등기 해버렸어요.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자, 이 내용에 대해 가지고요, 64강 2부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강 1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